오늘은 카페에 올라온 심심해서 적어보는 엔드필드 캐릭터 설정 갈드컵이라는 장문의 글이 있어서 그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드컵이라는 단어를 보고 참지 못해버려서 저희 첫 번째 1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공략을 작성하다가 이거 적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공식이기는 한데 뇌피셜도 조금 첨가되었으니 재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갈드컵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괄호 열고 눈치. 자, 전작 설명. 전작인 명일방주 때부터 대부분 오퍼레이터에서는 종합 신체 검사 평가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해당 항목은 신체에 관한 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능력, 전술 능력, 아츠 적응성 등 다양한 면을 분석해서 정리합니다. 따라서 공식이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캐릭터의 스토리상 능력을 의미합니다. 명일방주에서 공식 명칭은 종합검진입니다. 내가 오늘 가야 되는 거 병원. 명방 전작에서는 아래 항목들을 평가합니다. 물리적 강도, 전장 기동력, 생체 인내도, 전술 계획력, 전투 기술력, 오리지늄 아츠 적응력. 신체 자체의 튼튼함을 의미한다고? 생체 인내도? 나 이거 받아보고 싶다. 궁금하다. 나 이거 받아보고 싶어요. 나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전략, 모략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 자체가 아닌 전투 기술을 얼마나 발전했나를 의미합니다. 적합성을 의미합니다. 높을수록 보다 강한 아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웃어? 얘들아 왜 웃어? 잠깐만 대답하지 말아봐. 너네 채팅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왜 웃지? 근데 정기검진 받아보고 싶다니까 이렇게 웃는 거 맞아요? 그 사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너희들의 조롱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웃지 말라고요. 또한 각 종목들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항목들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부족, 보통, 표준, 우수, 월등, 규격, 외. 오! 나 하나라도 우수 이상 받으면 좋겠다. 오퍼레이터 기준 상위권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이 월등이고 땡땡 같은 표식으로도 표현되는데 측정도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등급을 받으면 엄청난 떡밥을 지녔거나 논외의 강함 등 인류의 범죄를 벗어난 무언가에 해당됩니다. 잠깐만 채팅이 이상해요. 이모티콘 모드 해야 되겠다. 자, 안 되겠다. 뭐지? 이상하네? 이상하네? 왜지? 채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모티콘 이거 외에도 탁월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별로 없기도 하고 느낌상으로는 월등 규격 외 사이 어딘가를 의미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월등의 근소 우위 혹은 동급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별의별 게 다 나오는구나. 엔드필드 설명. 몇몇 부분이 달라지긴 했지만 엔드필드도 종합검진 비스무리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급도 있습니다. 오, 이건 어디서 찾았어? 엔드필드 있었어? 나 진짜 몰랐어. 다른 점은 월등은 없다는 점입니다. 알기 쉽게 통일한 건지 후에 나올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등급별 예시. 캐릭터 파일에 있어? 오퍼레이터 그 200% 찍으면 그거 말하는 거야? 사실 수치만 본다면 그래서 뭐 대충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건데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각 항목별로 예시를 들어 대략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전작의 자료가 더 많으니 전작으로 하겠습니다. 재미를 위해 그리고 한도를 알기 위해 규격 외 위주로 모았으나 겸사겸사 특이한 오퍼레이들과 월등도 몇몇 언급하겠습니다. 물리적 강도. 오! 댐! 얘 네모네모야? 물리적 강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 잠깐, 물리적 강도가 물리력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는지. 아하. 오케이. 표준. 아치 적응성은 부족한 애로 나오네? 스카디. 사기 종족 에기르의 어비설 헌터스답게 엄청난 스탯을 지녔고 돋보이는 물리적 강도도 있습니다. 완력 자체가 어마무시하며 힘을 세게 주는 자세도 아닌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움직임만으로 적의 갑옷과 방패, 진영을 박살내버리는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산을 갈랐다는 설이 있을 만큼 순수한 물리력만으로도 엄청난 행적들을 남긴. 나 이거 할래요. 나 물리적 강도 이거 할래요. 나 이거 마음에 들어요. 저도 산 갈랐도르 네모네모 할래요.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물리적 강도가 강한 거. 왜 무적인데? 왜? 야! 왜? 나도 초대 프리큐어 할래. 나도 물리 마법. 왜 그래? 얘들아 무시 니은.
에바임! 또한 생체 인내도 또한 월등이라 말도 안 되게 튼튼합니다. 어지간한 공격으로 또 깡으로 견디는 무시무시한 맞딜 능력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얘도 스탯이 2개로 쪼개져 있는 로즈 몬티스. 앞부분은 본체의 스펙이고 뒤에 있는 건 무기로 사용하는 부유체의 스펙입니다. 염력 계열 아치 적응성이 워낙 높아 4개의 부유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물리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물리적 강도가 규격 외로 나타납니다. 신기하다. 아치를 잘 써가지고 물리적 강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구나.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 정도가 엄청나 건물을 두부 썰듯이 박살내버리고 현재는 모호 하나 공식적으로 인류 개인 무력 1위에 해당하는 패트리어트마저 그 강함을 인정할 정도입니다. 헉! 나 이거 할래. 얘들아 나 이거 할래. 나 인류 개인 무력 1위 패트리어트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하고 싶어. 또한 속도나 속도나 강도 또한 대단하여 스토리상의 묘사로는 남자한테 뭐 어때? 나도 남자야. 거의 궤도 폭격급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다만 이렇게 압도적인 스펙을 가진 무기를 사용할 때마다 로즈몬티스의 과거 기억이 잊혀지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페널티가 있구나. 설정상으로는 소고가 아닌 봉인이라는 것 같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기억이 좀 잊혀집니다. 두 친구의 월등이 좀 있긴 한데 겹쳐서 빼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 기억을 잃고 싶진 않아서 스카디로 다시 후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카디 가겠습니다. 스카디 마음에 듭니다. 물리적 강도 환불 불가라고요? 아니야. 다시. 전장 기동력 월등. 근데 얘는 되게 좋네. 월등해. 네모네모 우수 부족이면 되게 좋잖아. 와. 저 얘도 마음에 드는데요? 글래디아. 전장 기동력이 측정 불가인 어비셜 헌터스 출신 글래디아입니다. 속도가 엄청나 소닉붐을 맨몸으로 일으킬 수 있는 육체를 지었습니다. 물론 생체 인내도가 월등인지라 소닉붐 정도로는 생체기도 안 납니다. 아마 일반 총기 정도로는 상처를 안 입을 정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다만 압도적인 기동력을 지닌 건 맞으나 전장 기동력이 우수인 같은 부대의 대장 울피아누스에게 돌파 테스트에게서 밀리는 등 노령함으로 대체가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어지간해서는 맞서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불합리한 속도를 보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스피드랑 힘하면 힘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얘네는 얘가 울피아누스구나. 얘 멋지다. 얘 잘생겼어요. 얘 조금만 더 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젊어 보여. 너무 점탱 오퍼레이터. 조금만 더 늙어주렴. 자, 물리적 칼 월등. 얘도 월등. 얘는 아치도 월등. 그래가지고 아치가 월등한 애는 여기 뒤에 고양이 같은 게 나오는구나. 팬텀 드라고리아. 잠깐, 얘가 팬텀이야? 얘가 팬텀이구나. 팬텀 걔잖아. 그 개쩌는 노래 있는 친구. 나 얘 알아. 그 시뻘건 배경에 시뻘건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내가 좋아했던 그 팬텀이야. 둘 다 팬텀이야? 둘 다 팬텀이야? 잠깐. 둘 다 팬텀이셔? 그래?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전장 기동력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팬텀입니다. 트라고디아는 이경무. 사람이 이래서 끝까지 읽어봐야 돼. 동일 인물입니다. 사실 묘사상 보면 월등과 턱을 사이 어딘가에 있는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벽타기가 가능하며 눈을 감았자 칼 사이에 앞에서 사라질 수 있는 듯 기동력이 엄청난 모습을 보입니다. 암살자로 유명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와, 나 그럼 취향 소나무네요. 나 팬텀 나왔을 때도 잘생겼다고 그랬는데? 그쵸? 나 되게 취향 소나무인 것 같아. 대박 사건. 뭐야? 어떡해? 하지만 미소년 아쉬워하는 것도 여전히 꾸준히 대쪽 같은 취향 레알. 어쩜 이렇게 꾸준하지 사람이? 생체 인내도. 슈! 네모네모. 공식적으로 둘밖에 없는 생체 인내도 규격 외 오퍼레이터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스포라 다르지.
뭔데? 누군데? 왜? 누군데? 빨리 말해주세요. 이렇게 쓰면 어떡해. 엔드필드와 다른 행성이 배경인 명예방주는 온갖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초자연과 뭔가 비슷한 느낌의 대문이 있습니다. 빨리 말해줘. 말해줘. 빨리. 쉬는 대문들의 침략을 단신으로 천년간 막고 이를 정화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강인한 생체 인내도를 가진 캐릭터입니다. 켈시야 설마? 모르는 거냐고? 근력 자체는 평범하나 각종 침식이나 오염 같은 것에 독보적인 저항을 능력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이구나. 켈시의 몬스터구나. 켈시 이격 비스무리한 무언가. 켈시가 짓고 나가지고 나오는 그 몬스터 무스무리. 육체적인 강도 또한 튼튼한 편인지 디펜더 조건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켈시가 죽기 전에, 이것도 다 추측이에요. 전 진짜 몰라요. 죽기 전에 여기다. 죽기 전에 자기의 비슷한 무언가를 아예 새로 만들어낸 거지. 그리고 기왕이면은 생체 인내도도 빵빵하게. 라는 헛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술 계획력. 보통의 오리진이면 표준이네요. 완전 얘는 지능캐구나. 예전에 켈시를 소개하는 게시글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앞만 봐도 사기친 것 같은 종합견진 표입니다. 대부분의 스탯이 보통이라면 일반인이라는 건데 거짓말쟁이가 맞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눈에 안 띄려고 보통으로 해둔 거 아니야? 양심이 있는지 전술 계획력은 규격 외입니다. 워낙 다양한 행적들이 있고 스포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확실히 로도스 아일랜드를 이끌 정도의 지략을 갖췄다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정확히는 온갖 상층부와의 협상을 꽤 잘해요. 나 얘도 알아요. 왕? 얘는 표준. 여기랑 바뀌었네. 전술 계획력. 대부분 스탯이 표준인 것과 달리 규격 외인 전술 계획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쉐이의 그림자 중 하나이며 상징하는 권능이 무려 병법입니다. 오퍼레이터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둑이기도 한데 규격 외의 전술 계획력에 어울리는 상징입니다. 엄청난 지략가 포지션이며 자신의 목적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면 국가도 전복시켜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책략을 준비하는 듯 단신으로 국가와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실버 애쉬. 표기사항으로는 월등이지만 얘는 내가 왜 알지? 규격외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의 좋은 지적 협력자이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몰락해버린 가문을 홀로 부흥시키고 분열된 국가의 파벌들을 정치적으로 전리해 통합시키는 듯 확실히 세계관에서 돋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표지사기 기억나. 맞아. 너네도 기억 잘한다. 그거 말하는 거지? 그 PB 월드컵 볼 때 내가 얘 잘생겼다 하고 봤는데 PB에 얘가 안 나오고 다른 애가 나와가지고 걔가 실버애쉬. 맞아. 기억나. 이게 그림이랑 영상이랑 얼굴이랑 컨셉은 같아도 항상 일러스트마다 달라 보여가지고 바로 기억이 안 났어. 3초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그 PB가 졌던 기억이 나요. 월드컵 할 때. 와, 나 그 PB 월드컵 어떻게 했냐. 되게 길었던 것 같은데. 그쵸? 전투 기술력. 압도적인 강함보다는 경험과 기술, 노력 등으로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이 서자적인 측면에서 더 좋아서인지 월등히 꽤나 많은 항목입니다. 대다수의 인자강으로 느껴지는 오퍼레이터는 다수 포진이 있습니다. 전투 기술력. 정말. 근데 얘 말이 많은 애라고 들었어요. 쉐이 남매들의 첫째로 미니님이 아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오리지늄 아츠 적응성이 엄청 탁월하면 다른 게 좀 낫네. 올라운더 이게보다 한쪽이 엄청 기울었으면 다른 게 조금 적당히 낫네. 사실상 권능이나 쉐이 조각을 사용하지 않아 육체 자체는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나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오직 무예를 갈고 닦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지경에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천재급으로 평가받는 오퍼레이터가 그의 옷깃을 스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수백 년은 더 수련해야 간신히 비빌 정도라고 하니 사실상 세계관 내에서 총회와 견줄 수 있는 캐릭터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봉인하고 순수 채슬러만을 최강을 도달하네. 오리지늄 아츠 적응성. 메인인 세계인 만큼 생각보다 월등히 아주 많습니다. 종족에 따라 차이가 매우 심한 편인데 이 분야의 거의 황족급 살카즈 친구들은 대부분 우수 월등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부족인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damn, 얘 괜찮은데? 부족은 없네? 아치 적응성, 네모네모. 역시 주인공답게 아치 적응성이 무려 측정 불가를 나타냅니다. 이 측정 불가라는 단어가 사람을 미치게 해. 이게 막 S티어여도 충분히 와 이렇게 성능이 좋다고 하면서 두근두근하게 하는데 측정 불가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와 이게 진짜 미치게 하는 요소야. 최신까지는 모르겠는데 세계관 통틀어서 유일하게 측정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애니에서는 탈룰라한테 밀리냐고요? 억제기 10개 정도 박아놓은 상태라 그렇습니다. 그렇고도 합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아미아의 말도 안 되는 재능이 돋보입니다. 생각해보니 로고스가 있네요. 지상 최강의 캐스터. 로고스도 알아. 남캐. 얘는 비르트 오사. 근데 나는 이 캐릭터 디자인들은 되게 예쁜데 악기로 싸우는 애들은 그냥 괜히 막 내가 살 떨리는 게 뭐냐면 악기는 되게 예민한 악기들은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막 습도, 온도 막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여차하면은 막 이 바이올린 현 이것도 다 끊길 수도 있고 조율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걸로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게 약간 싸움하다가 중간에 잠깐만 나 악기 조율 좀 한번 할게. 띠링 띵띵띵 띠리링 띵띵띵 오케이 준비됐어 막 이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보는 내가 그냥 좀 아껴주고 싶어 악기를. 저 동네 악기들은 튼튼한가 보죠. 휘두르면서 싸우는 게 아니어서 아니 그래도 이렇게 띠리리리리링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은근 예민하단 말이야. 카테고리상으로는 월등인의 작중 행정을 보면 월등보다 위험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보통 월등쯤 되면 군대 상대로도 선전하는 편인데 얘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사고를 박살낼 수 있길래 사고를 박살낼 수 있어? 어떻게? 국가를 전복도 가능 어떻게 사고를 박살해? 어떻게? 디리링 띵띵 하면 매네라고 하는 거야? 정신 공격이라 약간의 컨셉이 맞긴 합니다. 마인드 브레이크? 진짜요? 욕망을 끌어내는 거라고? 상대 내면에 숨겨진 욕망 같은 거? 진짜요? 음악하면은 엄청난 분탕이 돼.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가식을 못 숨기게 해요. 아기새들 그럼 한번 해봐. 가식을 못 숨겨봐. 아기새들 한번 속마음을 드러나봐. 사회적으로 죽는다고? 사회적으로 죽는 것도 웃기네. 나의 속마음 뭘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결혼해주세요. 결혼해주세요래. 자, 천장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대략적인 무력과 인상 깊은 캐릭터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경우는 거의 없어서 물리캐면은 아치 적성을 빼고 아치 캐릭이면 아치 적응성을 메인으로 잡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평균 스탯이 보통 드러내는 순간 잡혀간다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길래? 진짜 속마음 드러냅니까? 너네 무슨 생각하고 사는데? 일반이지만 디스토피아 세계관인 명일방주에서는 무력한 시민입니다. 평균 스탯이 보통에서 표준, 일반적인 전투원 스탯인데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 정도가 맞는 무력입니다. 표준에서 우수, 여기쯤 되면 각 국가의 핵심 전력, 특기 전력이 될 정도이며 특수부대의 위상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무력이 이쯤 되면 어지간한 표준 병력들은 가지고 놀 수 있으며 한 분대, 중대 정도급 정도 되는 강함이 됩니다. 우수, 이쯤 오면 강자의 이름 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스탯은 월등을 찍는 경우가 많아서 어떠한 그룹의 수장이나 비밀 병기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무력을 가지면 국가의 핵심 전력급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국가 단위의 위협을 끼칠 정도로 존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우수 초과, 뭔가 남편, 내 남편 나왔다, 어떡해. 뭔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 만나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군대를 상대로도 무쌍을 찍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항목이 월등 이상이거나 특이 케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말도 안 되게 센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 나왔어, 어떡해. 능라그 너무 좋아. 나 웃겼던 게 뭐냐면 이게 제가 PB 월드컵에서도 능라그를 좋아했대요. 헬라그 보고 되게 멋지다 그랬대. 근데 나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 왜냐면 PB 월드컵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거든. 내 기억은 이게 아니었거든. 좀 걸어다니는 PB 느낌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포그라니치니크 얘는 너무 잘생겨서 좀 아쉬워.
내 남편이긴 한데 조금 늙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러다가 진짜로 능라그가 거기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와 이거 완전 내 취향이다 했더니 그때 미니님 사실 PB 봤을 때도 헬라그를 되게 좋아하셨다. 미니님 취향 되게 똑같으시다. 그때도 그 얘기 나와가지고 좋았어. 전투 기술력이 월등하시네? 어머! 이미 노쇠한 상태이지만 이 상태로도 아츠를 제외한 평균 스탯이 우세에 달하는 과거 대장군의 위험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어떡해. 능력도 좋아. 어떡해 정말. 인망도 매우 두터워 그룹이 움직여줄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떡해. 남편 인망도 좋다. 뭐야 더 주세요. 헬라그 TMI 어딨어. 남편 TMI 어딨어. 아니 내 남편 TMI 어딨냐고. 뭐야 이게 끝이야? 진짜 아쉽네. 이게 끝이래. 얘는 전부 다 우수의 월등히 하나가 있네요. 니어. 나름 인재강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니어입니다. 초기 출시보다 많은 경험을 쌓은 상태의 스탯인지 이거 나 PB 보고 울었잖아요. 레이디언트 나오는 거. 얘가 왜 그거 한 번 더 보고 싶다. 상당히 높습니다. 뭔가 대결 전적에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어 평가가 종종 내려쳐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확실히 강자가 맞습니다. 기사란! 맞아. 기사란! 무에나도 멋져요. 니어와 비슷한 평균치를 가진 스탯이지만 전술 계획력이 조금 낮고 기동력이 좀 더 높게 실질적으로 니어랑 비교했을 때 근소 우위로 추측되는 무에나입니다. 압도적인 깡스펙으로 인해 여러 위용들이 있는 것은 예전 게시물에서 이미 다뤘으므로 패스하겠습니다. 얘도 알아. 대겐블레? 월등 대박. 스탯을 평균으로 매긴다면 우수가 되지만 사실 순수 물리 캐릭인지라 아치 적응성을 제외하고 본다면 괴물이 따로 없습니다. 나 그럼 얘 할래요. 나 얘로 바꿀래요. 어때요? 뿔이 있는 것도 예쁘지 않아요? 나 조금만 변형하면 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검정색 하면은 얼추. 부족이야? 왜 부족이야? 왜 나도 강한 거 할래? 나도 인자 강할래. 혼자 장르가 달라져서 마치 개그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무적처럼 보인다거나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듯 엄청난 무력을 자랑합니다. 작중 행적도 엄청나고 2,000명의 군대를 단신으로 상대하고 사실상 물러나게 한 것도 성공한 인자강 그 자체의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건 이 친구 종족이 카프리니인데 원래 오리지늄 아치 적응성이 높은 부족입니다.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대견블레어이지만 정작 아치 적응성이 낮게 부족에게 무시당하는 안타까운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음 거 예쁘다. 시뻘건 거 너무 좋다. 나 얘로 바꿀래. 시뻘건 캐릭터는 항상 옳지. 엔텔레키아. 이 친구 스토리를 다 못 봐서 정확한 행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 뱀파이어라서 가져왔습니다. 뱀파이어는 아쉽다. 피 먹는 건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마침 다음에 나올 오퍼레이터인 카뮤가 뱀파이어인데 얘네 종족이 기본적으로 스펙이 좋습니다. 카뮤도 프로파일링 까보면 좋을지도 몰라요. 아톰말이 기억나요. 맞아요. 기억나. 아톰말이 기억난다. 자, 갈드컵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글을 작성하면서 명반 캐릭과 엔필 캐릭으로 갈드컵을 열려했던 게 원래 계획은 중간에 폐기되었습니다. 정리해보니 엔필 캐릭이 너무 약해서 명반 캐릭터하고는 승부도 안 되더군요. 따라서 몇몇 캐릭을 제외하면 엔필 캐릭끼리의 비교를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뭐야? 졌어 벌써? 아니 갈드컵을 시작도 못했는데 지면 어떡해? 아니 이러면 어떡해. 갈드컵 시작도 못했잖아. 이러면 아쉬워가지고 진짜 어떡하니. 애초에 테라가 너무 극한이라. 그니까 이 인자강 그 자체의 명예방주. 자, 부하의 하극상 대전. 미브 게임스에서 말아준 공식 갈드컵 1호입니다. 스탯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 우수 탁월. 미브 우수 표준. 전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체 강도 작전 기술, 오리지늄 아치 적응성을 본다면 평균적으로는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원딜인 장방이와 근딜인 미브답게 스탯이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확실하게 근접에 유리한 스탯을 지닌 미브가 붙으면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몇 없는 아치 적응성 탁월에 전술 계획마저 우수인 장방인지라 사실상 미가 붙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스토리상으로는 좋은 전투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장방이가 놀아준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게. 얘가 딱 리더이고 얘가 앞에서 싸우는 전투 느낌 난다. 딱이긴 하다. 이거 되게 신기하네. 그리고 이게 자신의 적성 맞게 잘 전투 스타일을 잘 결정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힘이 없는데 내가 대검캐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악 물고 대검캐를 해. 그러면 그냥 남들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안 좋을 텐데 나는 그럼 이제 망캐가 되는 거지. 본인들 잘 맞게 캐릭터를 골랐네. 난 딜러? 뭐야 나 딜러 할 거야. 나 완전 딜러잖아. 나 딜러 안 하면 뭐해요? 나 완전 딜러인데. 불사조가 딜러를 안 하면 뭐해? 미니 망캐냐고. 아니야. 주인공 3인방 대전입니다. 관리자는 스택 공개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대로 2명만 붙여봅시다. 내가 버퍼라고? 아, 버퍼 나쁘지 않다. 버퍼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화합 캐릭터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불로 지져버리면서. 자, 진천우 우수우수 표준 펠리카 표준 타골 우수. 위에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언뜻 보면 펠리카가 유리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전투에 관여하는 스탯은 진천우가 더 높게 나옵니다. 만약 펠리카가 장방이처럼 아치 적응성이 탁월이었다면 진천우가 쪽도 못 쓰고 졌겠지만 우수인지라 엄대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는 탁월로 찍힌 전술 계획이네요. 펠리카가 뭔 수를 쓸지 몰라 확실하게 승률을 점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진천우 쪽에는 적소 권법이라는 똑법도 있어서 좀 어렵네요. 그러면은 이격이 나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요? 이격이 나왔을 때 차이는 보통 조금 어려? 타이밍마다 달라? 이격 타이밍마다 달라? 상황마다 달라? 엄청 오래 묵혔던 애들은 한 방에 갑자기 네모네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러는 거야? 남매 싸움. 야, 이거 너무 예쁜 거 갖고 왔다. 이거 돌파 그림 갖고 온 거지. 표준 우수우수. 울프가드 우수우수 표준. 원래 남매는 물과 기름이라더니 스탯마저 정확하게 반전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울프가드와 머리를 굴리고 아치 적응성이 높은 로시. 정확하게 받아내는 타입이네요. 물론 둘 다 표준 이상이기에 근접이나 전략에 하자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의 전투에서는 울프가드가 유리해 보이나 로시가 조금만 성장한다면 신체 강도나 작전 기술 쪽에서 따라잡힐 여지가 높아 4.5 대 5.5로 정도로 보입니다. 아니야, 우리 로시는 나가야. 로시는 안 클 거야. 네모 그 노래 말하는 건가? 저는 청룡총 적이 엄청 튼튼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물론 미니님이 로시에게 어떻게 알았지? 엄청난 편애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 로시가 판정승. 나 기분 나빠. 나 읽혀버렸어. 어떡해. 나 여기까지밖에 안 읽고 로시가 무조건 이긴다 그랬는데 뭐야. 나 기분이 안 좋아졌어. 어떡해. 나 들켰어. 어떡해. 왜 이래. 나 얼마나 뻔한 사람인 거야. 나 얼마나 투명한 거야. 어떡해. 작성자 잡아봐. 날 왜 이렇게 잘 알아. 작성자 날 왜 잘 알아. 왜 이제 내 멘트까지 아는 거야. 곤란해. 이럴 순 없느님. 어떡해. 이럴 순 없으셈. 잠시만요. 저 잠시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소리가 작지? 이제 들려? 여보세요? 들리나요? 이제 들려요? 오케이. 아이, 놀래라. 자, anyway,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리셋 한번 해가지고 그런가 봐. 냉기 딜러 최강자. 탕탕이 표준 우수 보통 우수. 표준 보통 표준 우수. 나는 뭔가 신체 강도도 안 좋고 작전 기술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전술 계획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리지늄 아치 적응성마저 낮으면 나는 그냥 평민 그 자체밖에 안 되겠는데? 탕탕은 따지고 보면 엎드리고 메인 딜은 라라가 아닌가요? 왜 얘네 둘이 묻혔나요? 라고 생각이 들만한데 라라의 스탯이 문제입니다. 라라 뭐야? 우수 표준 보통의 아치 적응성 네모네모라고? 네, 잘해봐야 포그나 레바테인 정도만 비빌만 하지 어지간하면 라라한테 먹힙니다. 대박. 아, 살카지여가지고 사기 캐릭터야? 아무튼 탕탕과 이번의 차례입니다. 확실히 청파채 출신이라 그런지 전투 스탯에서 확실하게 먹고 들어가는 탕탕입니다. 작전 기술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네요. 그대로 붙어버리면 이번이 박살나버릴 겁니다. 단 이번의 종족은 명일방주에서도 신체 강도 부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압도적인 와이번 종족입니다. 근데 왜 표준이냐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연구만 하고 운동하는 평생 담쌓고는 살았는데 전투원 수준의 강도를 가진 겁니다. 아, 어마무시한 거죠. 또한 이번에 전투를 하였을 때 독단적으로 싸우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로봇들을 활용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활용하면 전투 계획이 보통인 탕탕이를 상대로 변수를 충분히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탕탕이는 귀여운 동생 서사였으면 이번은 정실 서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실 서사 있는 애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실 서사는 강하니까. 탕탕이는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조카 느낌의 서사가 나왔고 이번엔 데이트 서사였어. 데이트 서사. 이게 서사가 주는 파워가 좀 있어. 과거와 현재. 오, 땡! 이거 대박이다. 이거 되게 재밌다. 과거, 현재. 나 얘 너무 마음에 들어. 레바테인데 최. 안 되겠다. 나 다시 레바테인 한다 그래야지. 얘들아, 역시 나는 빨간색 머리가 최고인 것 같아. 캐릭터 볼 때마다 예뻐가지고 이거저거 다 하고 싶은데 역시 최고는 레바테인이야. 나 레바테인. 보통 우수 부족. 우수 표준 우수. 원본과 비교해서 대부분의 스탯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대신 전술 계획력이 좀 깎여나갔는데 기억이 불안정한 면이 반영이 된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본 수르트가 휘두르던 레바테인을 아치 적응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이능으로 간주하여 부족으로 표기되었는데 아마 모종의 수단으로 적응성을 표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리컨비너 버전의 레바테인이 좀 더 세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몇 번이나 바뀌는 거냐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나왔다 내 남편. 근데 너무 잘생겼어. 좋은데 싫어. 난 헬라그가 너무 좋은 걸 어떡하지? 어디 갔어? 난 이게 너무 좋아. 너무 간지잖아. 뭔가 이 묵묵하면서 덤덤할 것 같은 이거. 어떡해. 점라그보다는 능라그지. 역시 나이대가 좀 있어야 돼. 자, 우수 표준 월등. 월등! 우수 표준. 오, 우수 타걸 표준. 조사하면서 가장 의문이 드는 리컨비너입니다. 작전 기술이야 더 전투 경험이 많은 헬라그가 높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투 계획 부분에서 포그라니치니크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로 아마 리컨비너가 된 이후에 겪은 경험들이 전투 계획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잠깐만, 나 이거 보고 싶은데 원본 보기. 이때가 좀 더 같은 나이대예요? 이때랑 같은 나이대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거 같은 나이대야? 저 때는 장교 시절? 이때가 좀 더 젊어요? 중년이랑 청년이라고? 왼쪽이 조금 더 늙었을 때야? 어쩐지 왼쪽이 더 취향이더라. 어쩐지 버튼 클릭해봤는데 덜 얄쌍하더라니. 이유가 있었네. 기본 힐러는 노년. 이건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술이 필요 없는 거지. 몸에 배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전술 계획 부분에서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계획을 더 열심히 짜는 청년이랑 계획 같은 거 필요 없는 중년이랑 그런 거지. 진짜 대쪽 같은 취향. 레알 어떡할 거예요? 나 은근 소나무라니까 취향이. 나 왜 이렇게 소나무야? 나 진짜 상상치도 못하게 소나무야.
전투어로는 헬라그가 앞서고 지휘관으로는 포그라니치니크가 앞서는 기이한 갈드컵이 만들어집니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오셔. 나 얘도 좋아. 나 예뻐. 안젤리나 보통 우수 보통 우수. 그렇게 좋진 않네요 얘는. 표준 보통 우수. 뭐야 뭐야 안젤리나 왜 보통이에요? 보통 이 정도면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 되어버리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네모네모가 없어 이렇게 예쁜데? 학생이어가지고 좀 더 커야 돼요. 아마도 전장 기동력이 작전 기술과 신체 강도에 섞여가지고 들어가기에 신체 강도가 표준이 되고 작전 기술이 보통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앙이 판치는 세상의 전달자인 안젤리나 쪽이 조금 더 기동력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전투형 계열로 치기에는 좀 애매한지라 그냥 예쁜 젤리나 구경하는 것이 메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네 사심 갖고 온 거구나. 너가 젤리를 좋아해가지고 사심을 갖고 온 거야? 아주 옳은 취향이야.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캐릭터를 좋아한다? 너는 아주 올바른 취향을 가지고 있구나. 너의 취향 아주 마음에 들어. 적다 보니 길어졌는데 중간중간 분량의 문제로 못 적은 친구들이 꽤 됩니다. 로고스라던가 보카디라던가 그래도 너무 길어지면 늘어질 것 같아 여기서 잘라봅니다. 아델리아는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전작과 비교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아델리아는 전작이 너무 슬퍼가지고 재밌다. 맞아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다. 명방세계관 사람의 육체는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자면 지구인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동네 공장 배돌뜨기 사장님에게 쟤네는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해라고 잔소리 듣는 정도입니다. 월등 등급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편하게 전략, 전술로 전쟁 판도를 쥐락펴락하는 게 전작의 플레이어 독타인데 인게임 표기상 월등 측정 불명 수준은 실버애쉬가 독타와 전술 싸움 중 독타가 은근히 내비쳐둔 의도를 잃고 실질적 항복 선언을 하면서 불평등 계약을 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interesting. 나 그러면은 어떡하지? 오늘 캐릭터 쇼핑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나의 흔들리는 이 마음. 센 캐릭터 나오면은 하고 싶은 나의 마음.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 다시 돌아온 게 레버테일인 것 같아. 캐릭터 쇼핑을 하다가 이 캐릭터가 되고 싶고 근데 역캐들은 너무 되고 싶은 캐릭터가 많은 것 같아. 예쁜 캐릭터들은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어. 이 캐릭터로 한 이 성격으로 조금만 더 살아보고 싶고 공명해가지고 살아보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미니님 스탯은 젤리 정도인데 싫어. 나도 보통 이상할래. 나도 우수하게 해줘. 젤리도 좋아. 나도 네모네모 하나만 입고 싶은데. 오케이. 자, 오늘의 재미있는 갈드컵은 여기까지 녹화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다음 들어갈게요. 슝!